의념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 의념을 통해서 외부의 에너지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흡을 우리가 단순하게 폐호흡이 아니라, 자, 우리 단전호흡이라는 것도 그래요. 호흡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숨 들이마시면 어디까지 들어오죠? 공기가 횡격막 이상까지만 들어옵니다. 폐에만 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의식의 차원을 갖다가 횡격막을 벗어난 밑에 단전까지 보내면서 거기에 공기는 여기까지 들어온다 하더라도 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우주의 기운은 횡격막을 뚫고 단전까지 내려가서 거기에 쌓여진다라고 우리가 의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기본적인 단전호흡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모공호흡은 단순하게 구비호흡이 아니라 코나 입을 통해서 들이마시는 공기의 개념이 아니라 숨을 들이마실 때 전신 모공을 통해서 우리 머리 꼭지에서 발끝까지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산수적으로 계산한 숫자만은 모르겠지만 한의학에서는 동양의학에서는 36,000개의 모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최소한 36,000개의 숨구멍이 있어요. 그를 통해 가지고 쭉 사방팔방에서 그 기운을 빨아들여 갖고 단전으로 모으세요. 자, 근데 단전이라고 하는 것은 배꼽 밑에 세치 아래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념을 알고 있지만은 단순하게 배꼽 밑 세치 아래에 있는 점은 침을 꽂을 때 그 침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전이라고 하는 위치는 그렇게 피부 표면에 있는 배꼽 밑 세치 아래에 있는 하나의 점이 아닙니다. 실제 단전은 거기에서 내부로 우리의 몸을 갖다 옆으로 이렇게 배가 있고 등이 있고 했을 때 이것을 줄을 하나 그어놓고 그를 10개를 넣는다 했을 때 앞에 배꼽 밑 세치 아래에서 3칸, 뒤에서 7칸, 그 중간 바로 그 부분 전사물질의 위치에 탁구공만한 어떤 공간이 있다고 상상을 하세요. 그 부위가 바로 단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침 놓을 때 놓는 배꼽 밑 세치 아래는 단전이 아니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단전혈입니다. 침 놓는 자리예요. 거기를 찔러줘야 단전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극점하고 반응점의 부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피부 표면에 침을 놓게 되면은 그 부분이 내부 장기적으로는 어디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자극을 하게 되면 여기서 반응이 나온다라는 게 침술학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공에서 얘기하는 그 혈은요, 단전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꼽 밑 세치 아래에 있는 그 점이 아니고 점 안에서 들어가서 앞에서 3칸, 뒤에서 7칸 안에 한 탁구만한 공간을 얘기하는 입체적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면적인 점자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전신에 있는 모공을 통해서 기운을 빨아들여서 그 단전의 기운을 모으세요. 그리고 숨을 토해낼 때에는 그 단전으로부터 기운이 사방팔방의 모공을 통해서 외부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공호흡은 기본적인 축기호흡하고는 조금 틀려요. 모공호흡만을 한다라고 해서 기운이 단전에 축적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일종의 순한 계열의 그 공법입니다. 맑은 기운을 빨아들이고 탁한 것을 배출하는 그런 방법이고, 이것은 이제 오늘 하실 체기법의 기본이 되는 호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체기법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공원에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무 밑에서 뭔가를 하는데 한국 사람은 나무를 때려 죽이고 중국 사람들은 나무 말려 죽인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가가지고 나무에 콱콱 들어가는 거 너희들 많이 하잖아. 옛날부터.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그런 방식보다는 중국 사람들은 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뭐 이런 식을 많이 해요. 남의 기운 빨아들이는 그 체기법 많이 해요. 때려준다는 게 웃기세요, 이렇게? 네. 말려 죽이는 거. 네. 그래서 그 대상물로서 그 나무를 대상으로 하시라. 그리고 자연물일 경우에는 건강하고 강인한 정도의 그 바위라든가 암석,
뭐 산 이런 대상, 나무 이런 거 괜찮습니다만은 음지에 있는 지형지물이라든가 음지에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동물인 경우에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동물인 경우에 외부적으로 건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에 어떤 병이 있을지도 모를 뿐더러 사람인 경우에도 절대로 대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 특히 뭐 젊은 사람들은 건강할 테니까. 하지만 그 내부에 어떤 병을 갖다가 갖고 있는지 몰라요. 특히 뭐 여자분들인 경우는 화장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그 화장발 밑에 있는 진짜 피부 혈색이 좋은지 나쁜지, 좋은지 나쁜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기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부러 인위적으로 뭐 체기법 빨아들이고 태어나는 거 안 해도 그 자연적으로 기는 물리적인 그 유체역학의 원리를 따르는 그 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데에서 작은 쪽으로 높은 데에서 적은 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우리는 이제 나이 먹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가 많이 쇠약해집니다. 젊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많이 가게 되면 우리가 기를 갖다 오늘 좀 축적을 했네라는. 근데 사실 거짓말이 아니고 기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기가 많은 데 가게 되면 그냥 기가 자연적으로 인위적으로 빨아들이지 않아도 많은 데서 자연적으로 빨려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그것이 소위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 우리 노인들, 기력이 없는 노인들, 조선시대 이전만 해도 그랬죠. 기력이 없는 노인들한테 동네의 그 어린아이, 하인들의 어떤 자손, 그 어린애들 갖다가 돈 주고 사가지고 하룻밤 노인하고 같이 잠을 재웁니다. 그럼 기가 없는 노인이 뭐 그 애를 대상으로 해서 뭐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안고만 자도 기 빨림 현상에 의해서 그걸 갖다가 방적, 적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기운이 저절로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경우에는 그 뭐 노인정이나 이런 데 자주 가시면은 기빨림을 당하는 경우고요. 나이 드신 분들인 경우에는 그 유아원이나 혹은 젊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많이 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기를 우리가 빨아들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체기법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나가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 모공 갖다 일단 박차를 해주세요. 박차는 뭐냐면 두드린다는 거예요. 이건 피부의 민감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신 모공을 갖다 박차를 해주세요. 두드려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찰을 시켜줍니다. 피부를 갖다 예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비 운동이고 예비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방법에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접장체기법이 있고 하나는 격공체기법이 있어요. 접장체기는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나 그 대상의 몸에 손을 대고 빨아당기거나 거기 기운을 불어넣고 하는 것이 접장, 접할 적, 그 다음에 기운기자, 접장체기법입니다. 그 뇌병하고 있으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부상 나온 사람한테 등지로 딱 기운 갖다가 그게 접장체기법. 반대로 외부에 있는 어떤 거에 대해서 여기서 기운을 쏘거나 아니면 쭉 빨아들이는 이런 것이 격공체기의 방법입니다. 그 태극권 배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우리가 그 무술도 보게 되면은 외가권법이 있고 내가권법이 있어요. 외가권법이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그냥 태권도나 그 가라테나 이런 소림권법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역학이에요.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다 이만큼 뻥 치면은 그만큼 그냥 튕겨 나가는 거지만은 태극권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소위 손찌알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촌경이라고 하는 게 촌이라는 게 마디촌자예요. 마디촌찌가 뭐 이 정도를 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 위치밖에 안 되는 데서 그 사람을 갖다 쳐요. 그런데 이 사람은 2, 3m 밖으로 튕겨나가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만큼 밀었는데 2, 3m 밖으로 나간다는 거는 조금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외가권법에 있어서의 타격과 내가권법에 있어서의 타격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느냐면은 외가권법, 복싱이나 태권도나 무슨 가라데나 소림자권법이나 이런 거는 치면은
기본적으로 외부가 박살나죠. 피부가 찢어지고 뼈가 깨지고. 내과공법은요. 손찌알 같은 경우에 태극권을 하면서 태극권 여러분들이 그 배우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아직 그 발경이라는 건 여러분들 안 하시잖아요. 근데 발경은 뭐냐면 이렇게 쭉 들어갔다가 이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힘을 갖다 딱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파지알 치면서 딱 하는 순간에 보게 되면 손은 멈추는데 그 밖으로 기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내보내는 기운을 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둘 다 힘력, 힘경자예요. 힘력은 뭐냐면 이거예요. 딱 쳐도 그만큼. 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치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몸에 대고 기운 갖다 보내기만 했을 뿐인데 그 사람의 내부의 장기가 영향을 받아갖고 흔들린다거나 찔린다거나 내부에 그건 내상을 입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상. 그걸 갖다 거기에서 나오는 힘이 이 경입니다. 그래서 힘력과 힘경은 하나는 외부적인 힘이고 하나는 내부적인 힘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모공호흡에 오늘 여러분들이 순환 체기공하고 퇴납 체기공인데 순환 체기공까지 하게 되면 뭐하니까 그냥 퇴납 체기공만 얘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퇴납 체기공도 아마 써 있을 거예요. 한자 용어가. 퇴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중국 여행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이렇게 어디 음식점이나 뭐 이런 데 가게 되면 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퇴, 푸시, 퇴, 그다음에 랍, 당기시오 미시오 하는 얘기예요. 그 퇴는 밀퇴자, 랍은 당긴다는 얘기예요. 퇴랍이나 퇴일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퇴, 밀어내고 또 랍, 빨아들이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체납을 하는, 체기를 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나무를 대상으로 해서요. 오늘 실제로 나무를 대상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만은 나무를 대상으로 할 때 최대한 자기 몸통 굵기 이상 되는 나무를 대상으로 삼으세요. 그 이하의 나무는 그만큼한 어떤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선 처음에 접장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나무에 대세요. 손을 대고 나무 내부에다가 의식을 갖다가 투영을 합니다. 의식을 갖다 거기 투사. 의식을 그 내부에 가만히 집중을 하세요. 집중을 하시면서 나무의 내부를 갖다가 꼭대기에서 뿌리 끝까지를 갖다가 관찰을 가만히 해보십니다. 나무의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잔뿌리들이 있겠죠. 잔뿌리들 이런 것들 그 생김새 겉 외부의 모양에서부터 내부의 모양까지를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그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과학적인 어떤 분석하고 맞느냐 틀리느냐 혹은 우리가 이미지로 본 내용과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느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면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형적인 현상과는 다르게 우리는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부, 그 다음에 나무의 몸체도 한번 접장해서 감각을 해보세요. 나무의 겉에는 그 수피가 있습니다. 나무 껍질이 있겠죠. 그 안에는 그 내부의 어떤 그 부분과 중간에 그 막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배고프고 가난할 때 나무 껍데기 숲이 벗기고 그 안에 있는 나무 그 몸체와 중간에 있는 숲이들 갖다 벗겨갖고 많이 먹었습니다. 자, 그럼 일종의 사람으로 치면은 피부 가죽하고 근육 사이에 있는 막과 비슷한 것들입니다. 그 안에는 실질적으로 나무의 중심체가 있어요. 중심에는 보게 되면은 많은 모세관들이 뿌리로부터 위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거기에서 뿌리를 통해서 많은 수액들을 갖다 액체 뭐 이런 거 영양소들을 빨아들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액체가 바로 우리가 고로쇠 수액 같은 그런 수액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부를 가만히 감지를 해보세요. 그리고 잎으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무의 내부에는 연목조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푸른 공간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무 이파리에 수없이 많은 모공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피부호흡과 마찬가지로 외부에 산소를 빨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거나, 낮에는 산소를 배출하고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탄소 동화작용, 그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탄소 동화작용을 하겠죠. 자, 그런 것들 가만히 머리 꼭대기에서 일종의 염탐 작업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와 나와의 동질감을 느껴보세요. 막으로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우리는 이미 하나로 이렇게 엮어져 있는 공동체 안에, 같은 공간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본격 트윌라를 할 때는 동작은 여러분들이 그 이기법 할 때 그 트윌라 아시죠? 그 동작을 준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숨을 토해낼 때 쭉 단전으로부터 기운을 갖다가 쭉 밀어내면서 손바닥을 통해서 이것을 딱 뿜어내서 나무 안으로 투사를 시키세요. 쭉 그냥 그 안으로 그냥 뿜어냅니다. 그리고 빨아당길 때에는 나무 안에 있는 기운을 갖다가 손바닥으로 빨아들이는 겁니다. 손바닥으로 빨아들여 갖고 전신의 몸을 통해서 그것이 몸의 내부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속적으로 뿜어내고 빨아들이고 하는 동작을 반복을 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기본적인 어떤 종교에 있어서의 안수기도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의 길 같은 서로 주고받는 그 기초 동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내용과 동작들 이건 그래서 이렇게 한 번 하셨다가 다음에는 몸의 방향을 돌려갖고 반대 방향, 물론 대상은 나무 쪽을 향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호흡을 하셨다가 또 두 번째는 이 방식으로 하셨다가 내용은 똑같습니다만 사람 몸의 균형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바꿔주는 겁니다. 막상 해볼 때 뭐가 필요할까요? 좀 궁금증이 있으시면 질문. 그러면 저는 그게 궁금한데요, 선생님. 나무가 길을 빨리면 나무는 어떻게 되는 거지? 자연 복원력이 기본적으로는 있습니다. 예. 자연 복원력은 있지만은 자꾸 깃발이 당하게 되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그 한국에서도 그 공원 가면 수종 교체하잖아요. 뭔가 늙으면 그거 뽑아내고 새나무로 하는데 중국에는 옛날에는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깃발이 당해가지고 이거 지금 젊은 세대들은 별로 공원 가도 그렇게 안 합니다만 맹고 사람들은 아직도 그거 많이 해요. 나무에서 갖고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그 나무를 그렇게 길을 빠르면서 우리가 길을 보강하면서 살아야겠죠.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도요, 겉보기엔 건강한데 안에 재생충이 있어서 병들는 나무 수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제 생각에는 수행을 아주 잘하는 선생님